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곳곳에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낮 동안 15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곳곳에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7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비교해서 15도 이상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 낮과 밤에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부터, 울진에는 저녁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특히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6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 2년 연속 기획 뉴스 순서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포항 지진 원인을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 발전 때문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항 시민들이 겪은 천문학적 피해는 여전한데요. 최근 시작된 검찰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조사단은 지난 3월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 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 지진 단층면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연구단은 지열 발전소에 물을 넣을 때 발생한 압력이 단층면에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을 일으켰고 이 에너지의 영향으로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나마 지진 원인은 밝혀졌지만 폭락한 포항 지역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북구의 아파트 값은 지진 이후 급락한 뒤 2년째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변 다른 대도시들은 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포항은 40~50% 떨어진 집값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전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지열 발전이 유발한 포항 지진은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부동산 가격 하락과 도시 이미지 실추 등 크나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지열 발전을 추진한 정부도 지열 발전 사업자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2년 만에 지열 발전 사업을 한 업체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결국 이 수사는 지진 유발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수사를 통해 정부의 과실이 드러나면 현재 포항 시민 약 3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지진 피해 보상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계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그런 소위 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근거가 되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이번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좀 그 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그럼 소송에 도움이 되죠. 또 정부의 책임 여부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가려지면 포항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지진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흥해에 정부가 재건을 돕는 특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한 개국을 신설해 재건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사업이 없어 너무 더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2017년 12월 7일
정부는 흥해읍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빠른 정부의 대책을 반길 것 같았던 피해 주민들은 마치 예언이라도 한 듯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시큰둥했습니다. 정부나 모든 곳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거는 고맙게 생각도 안 들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8월 지진 피해 건축물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축이 확정된 환호동 대동빌라. 곧 시작될 것 같았던 재건축은 가구당 1억 원의 자부담이라는 벽을 만났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재주택 복구 기금 이것만으로는 피해 재건을 하기에는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가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시장의 자율에 맡겨놓은 겁니다. 정부가 공영개발을 해야 되겠다. 지금 민간주택에서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철거가 결정된 대성 아파트와 경림 유소망 등 6개 아파트 단지는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지진 상처를 증폭시킵니다. 2년 동안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파트 5개 동 철거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중에 한 곳이 아닌 특별하게 관리할 줄 알고 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2년 지난 시점에 지금 보면요. 그때보다 더 못해졌습니다.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된 소파 판정 공동주택은 2년이 지나면서 속에서 물이 새거나 이음새가 깨져 아랫집 윗집 간에 분쟁이 생기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파 반파 주택은 956건, 소파는 5만 4천여 건에 이릅니다. 오수관 배수관이 도대체가 땅을 파보니까 벌어져 있고 틀어져 있고 집안이 내려앉아 있고. 헛심만 쓴 세월 없는 복구. 달라진 것 없이 포항 지진 2년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주민을 대변하고 있는 두 시민단체가 지진 발생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라며 호소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사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 여야 당대표 등 수많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피해 현장을 다녀갔지만 2년째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113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의 포항지진 특별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중에 꼭 통과시켜 주길 포항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추진 사업으로 인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특별법을 민생 법안으로 판단해 우선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만에 하나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 포항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을 이끌고 있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도 특별법 제정을 압박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줄 때까지 우리는 조세 불복종, 즉 납세 거부 운동을 주창할 계획입니다. 또 정쟁만 일삼는 국회는 당장 해산하라며 여야 정치인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무조건 힘을 합치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3당이 모두 발의한 특별법안을 만약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포항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포항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포항 지진 2년이 지나도록 지진특별법이 장기간 표류해온 가운데 고통받는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흥해체육관 대피소에 거주하는 포항지진 이재민 96가구 중 6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확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의 상징이 된 체육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희망자 접수와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재민들은 오늘부터 장량 휴먼시 아파트 등으로 이사할 계획이며 월 임대료는 포항시와 LH가 50%씩 부담합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에서는 3개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경북은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와 김천시 선거구, 영천시, 청도군 선거구가 하한선에 못 미쳤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인구 미달 지역구는 영남권 8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6개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신라환경 핵심 누적 보건 정비 특별법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라환경 특별법은 현재 추진 중인 신라환경 핵심 누적 보건 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내로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변화로 과수농업은 물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으로 물을 공급하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해 여름 한 과수원의 모습입니다. 나뭇잎은 말라 죽었고 사과 열매마다 누런 얼룩들이 생겼습니다. 과일의 햇빛 때인 피해입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잎에 기공이 닿게 되고 기공이 닫힘으로 해서 잎의 온도가 올라가서 잎에 햇볕댐이 발생하고 물을 대는 관수 시설이 없으면 수분 공급이 안 돼 피해가 더 심해지고 생장도 더디게 되는데 인공지능으로 물을 공급하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이 개발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나무 위에 매달린 적외선 센서가 잎의 온도 변화를 수시로 체크하고 드론이 열화상 카메라로 나무의 스트레스 상태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통해 과수원에 언제 얼마나 물을 공급할 것인지 인공지능이 계산해 자동으로 공급합니다.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직관이 아닌 그 데이터 기반의 관계 여부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기술이라든지 시스템을 과수원 1헥타르당 700만 원 정도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데 과일의 크기와 당도가 개선되고 비용과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가뭄 일수가 증가하고 있고 2030년대에는 매년 가뭄이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월성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확장 여부를 논의할 경주시 지역 실행기구 구성이 확정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경주시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10명으로 지역 실행기구를 구성했다가 지역 시민단체 등이 재구성을 요구하자 정영걸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을 위원으로 추가 선정하고 오는 21일 출범식을 갖습니다. 지역 실행기구는 앞으로 토론회와 설명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맥스터 증설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만들어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최근 또다시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제강 공장 직원 57살 강모 씨가 쇳물 슬러지 제거 장비 교환 도중 고온의 기계 위로 넘어져 가슴과 배 등에 심한 열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도 포항제철소 후판 제강 공장에서 직원 55살 고모 씨가 철판을 자르는 대형 칼날을 교환하다가 떨어진 칼날에 맞아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 제조업의 경기 실사지수는 지난달 53으로 전달에 비해 2포인트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19포인트나 낮았고 올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달의 경기 전망지수도 56으로 전월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으며 부문별로는 수출과 생산, 가동률의 전망이 가장 어두웠습니다. 대구 아트페어와 청년 미술 프로젝트가 함께 열리는 대구 최대 미술 축제인 2019 대구 아트스퀘어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2년째인 대구 아트페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됐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0억 원이 넘는 미술품이 팔린 대구 아트페어. 올해는 8개 나라 114개 갤러리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시되는 작품은 5천여 점.
작가는 700여 명에 달합니다. 백남준, 곽인식, 이건용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는 물론 올리버 암스와 데이비드 호크니와 같은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을 사고 파는 상업적 공간을 넘어서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하고 세계 미술 시장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구는 미대가 10개나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 수가 한 1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그 작품들을 우리 대구 화랑협회 화랑들이 전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보일 수 있는 장소고 여기가. 작가 입장에서는 자기 작품을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라서 좋은 것 같고 저희 갤러리 입장에서는 좀 더 넓은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한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을 소개하는 특별전에는 1970, 80년대 독창적인 화면으로 주목을 받은 대구 출신 이향미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작품을 볼 때는요, 이제 이 선생님이 색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을 건넬까 여기에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색과 색이 빚어내는 긴장감, 또 화면과 색면이 빚어내는 긴장감, 이런 거를 좀 즐겨보시면 감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청년 미술 프로젝트에서는 전문가의 검증과 추천을 받은 청년 작가 18명이 별이 빛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아트페어와 청년 미술 프로젝트가 함께하는 대구 아트스퀘어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곳곳에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7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비교해서 15도 이상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 낮과 밤에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부터, 울진에는 저녁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특히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6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